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와 산청군, 사천시의회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서부경남지자체와 주요 기관들의 청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사천 모충공원에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습니다.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국적인 조경수가 매력적인 파크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 이전 논란부터 승강기 산업복합관 개관까지 2024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8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기부 소식을 우리 동네 나눔에서 소개합니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부터 겨울철 교통사고 대책까지 조용래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와 의회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남도와 산청군, 사천시 의회 등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국 모든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행정기관에 비해 매우 낮았기에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평가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 현장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년 대비 2단계가 올라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경상국립대병원도 각각 1등급씩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경남시군 가운데는 유일하게 산청군이, 기초지방의회 가운데선 유일하게 사천시의회가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서부경남 기초지자체를 자세히 보면 진주시, 남해군과 하동군은 각각 2등급을 기록했고 사천시와 함양군은 2단계씩 떨어져 각각 3등급과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진주시의회가 2등급을 기록해 전년 등급을 유지했으며 남해 하동군 의회는 3등급을, 함양군 의회는 4등급, 산청군 의회는 5등급의 청렴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등급을, 한국남동발전은 3등급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한 단계가 각각 올라 2등급을 달성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단계가 상승해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한 경남 하동군에서의 MZ세대 공직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시도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렴 노력도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 모충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습니다.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마련된 건데요.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잘 갖춰진 편의시설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굿샷! 한타 한타 칠 때마다 더해지는 사람들의 환호. 조심스레 채를 부여잡은 회원의 모습에 주변 모두가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는 이곳은 19일 준공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모충 파크골프장입니다. 12, 56억 등 총 93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통해 그 모습이 시민에게 공개된 것. 바다가 어우러지고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이 사천 모충 파크골프장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면적 6만 8천여 제곱미터 3개 코스 27홀 규모로 건립된 해당 시설은 클럽하우스와 휴식 공간, 100명 규모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하우스 2층은 사천의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국적인 나무들과 탁 트인 송포 해안을 한눈에 담으며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景관이 참 기가 찹니다. 예, 특히 바다가 전면에 보이기 때문에 치면 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예, 사천의 그 파크 골프장이 열악했습니다. 이제 27월이 생문해서 우리 파크 회원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모충공원은 사천 둘레길 중 하나인 실안 노을길의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천시는 이번 파크 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여러 명소들과 연계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난도 있는 코스 구성을 통해서 파크 골프장의 묘미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면, 클럽하우스, 쉼터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들로 세심하게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 풍요를 함께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한편 모충 파크 골프장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에 이어 잔디 보호와 활짝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정식 개장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파크 골프장 조성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시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2024년은 어땠을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가 대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진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상공인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균형 발전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방위사업청이 이전 미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기원에 이어 지난 8월엔 LH 제2 데이터 센터 신설 추진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인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정부 지침과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진주 본사엔 시설 증설이 어렵다고 알려졌는데, 타 지역 설치 가능성이 커지며 일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LH는 위치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승강기 산업기반시설 역할을 하게 될 승강기 산업복합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실습타워뿐만 아니라 10여 종의 실험 설비와 기숙사, 각종 편의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조가 한창이던 원장 공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직에 부적합한 인물의 선임이 유력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반대 서명운동과 간부 직원들의 사의 표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산업부가 재공모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장 채용 잡음은 일단락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던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박물관 개관과 함께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된 진주에서는 학술 행사와 기획 행사 등 저작권 인식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직원 투기 사건과 아파트 자재 누락 등이 발생하면서 혁신안을 꺼내들었던 LH.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 지목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LH와 계약을 맺고 있어 혁신안 실효성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저조한 주택 공급 실적도 도마에 올랐는데, LH는 올해 약속했던 5만 호 착공을 우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교정시험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소가 사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을 표방하는 사천에 우주항공 시험 인증 공공기관이 들어선 건 처음으로 지역 내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 은행 등이 함께 만든 우대저축공제가 지난 10월 출시됐습니다.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1,029만 원이 더해져 총 4,02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출시 약 3주 만에 가입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해군의회가 19일 제28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당초 군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25개 사업
7억 2천여만 원이 삭감된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예산 삭감 주요 사유는 수탁단체의 사회적 무리와 보조금 감사 지적 등입니다. 또 본회의에선 지자체 위임 위탁 사무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서명은 사천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현찬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 상인연합회가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조례안이 부결로 역사공원 관리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역사공원과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온 원도심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 의회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홍혁 진주시 상인연합회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반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명확한 근거 없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를 제외하고 시의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한 행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시가 19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시행한 장제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기부 체납 전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 공원의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장제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으며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묘지로 구성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이었지만 초전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해 공원 수요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난 2018년부터 장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시행했으며 약 410억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절감해 조성됐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사천시 문선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일동이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7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 판매한 나눔장터 행사를 통해 번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진주중앙청과가 진주시 복지재단을 찾아 감귤과 딸기, 바나나 등 51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과일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남해군을 찾아 섬유 유연제와 바디로션, 아동 관련 서적 등 11톤 규모 1억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남해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29개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 2022년 남해군과 협약을 맺은 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성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2025년 해맞이 관광객을 위해 새해 첫날 조기 운행에 들어갑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1월 1일 당일 케이블카와 각산에서 일출 감상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해넘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탑승할 경우 각산 정류장에서 즉석사진 무료 촬영이 제공됩니다. 함양군이 19일 함양발전포럼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함양형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 정착 우수 사례 발표, 주거와 일자리, 창업 등 분야별 종합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연구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지역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하이브 사업단이 남해대학 재학생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서경방송 지역 특강쇼 청년지켜 지방방위대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17일 너와 남해 연결고리를 주제로 남해 창생 플랫폼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연은 남해의 유명 독립서점 아마도 책방의 박수진 대표와 남해에서 시작한 워케이션 브랜드 소도읍의 김재현 매니저, 들꽃 효소마을 단식원의 박지현 실장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의 조영호 본부장, 로컬 큐레이터 최광훈 씨 등이 강연자로 출연했습니다. 남해 청년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진주시 체육계의 한 해를 정리하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18일 열렸습니다. 체육 관계자와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114명에게 특별 공로상과 우수단체상 등이 전달됐습니다. 또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임하는 회원 종목 단체 회장 19명에게는 감사패가, 체육 유망주와 우수성적팀, 전지훈련 유치협회에게는 장학금과 격려금 등이 수여됐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 및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실 텐데요. 술을 한 잔 곁들이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진주경찰서 조용래 교통관리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에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 술자리를 동반한 송년회나 신년회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두세 잔 마시는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은 연말에는 평소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2배 이상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에 매일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두세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두세 건이면 매일 두세 건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한 잔은 괜찮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019년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0.03% 수치는 우리 성인 기준 해가지고 소주 두세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술을 일단 마셨다 하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반사신경과 시각인지력, 평행감각이 떨어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를 가져가게 되면 음주 후에 판단력이 떨어져 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자리에는 차를 절대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부득이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장님 근데 겨울철엔 음주운전 말고도 차량 관리에 네. 각별한 또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겨울철 사고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또 주의점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겨울철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살얼음청, 일명 블랙 아이스가 있습니다. 예. 저희 진주 관내에도 블랙 아이스 위험 구간으로 19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블랙 아이스는 낮은 기온이나 높은 습도, 그늘진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다리 위나 터널 입구, 강변도로나 그늘진 도로, 산간 지역 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 외곽 지역 엉달진 굽은 도로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 아이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시고 핸들을 갑자기 돌려 조작하거나 급가속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차를 운행하기 전 날씨와 도로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경찰청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음주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특별 단속 기간에는 매일 주간과 야간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합동으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스파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가정을 파탄시키는 범죄 행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가 필요한데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하루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맑은 날씨지만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영하권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낮 기온도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함양은 오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영하 3도, 하동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오후에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제주는 종일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해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여 보온에만 신경 쓰신다면 외출하시기 좋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겨울철 고령자 건강관리 수칙으로는 첫째, 체온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여러 겹의 옷을 착용하여 체온 유지를 잘 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겨울철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 수시로 따뜻한 물과 음료를 마셔주세요. 셋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고령자들의 낙상 사고가 빈번합니다.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마시고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도로들은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을 때는 손을 꼭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건강관리 요령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